네, 2024년 국가직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형식적 인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 난이도는 겁나기 쉬웠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무려 5문제나 쳐나왔어요. 그리고 고대사 문제에서도 이 구석기부터 뭐 철기시 여러 나라 사실상 하나도 안 나왔어요. 좀 독특한 문제인데 이번 시험은 100점 맞기 작전이었다. 라는 거. 지방직 대비하는 참고용으로 여러분들 잘 한번 해보시라 라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5세기 후반 가야 주도 세력입니다. 자, 가야 주도 세력은 3세기경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가 400년 사건 요걸 계기로 금관가야가 뻐글이 나고 5세기경부터는 대가야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대가야. 낙동강 유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철을 활용하고 후기가야 연맹. 야, 낙동강 유역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은 틀렸거든. 낙동강 유역하면 금강가야 나와야 되거든. 얘네들은요 강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낙동강 유역은 이제 신라가 먹어버리니까 532년 이후로 먹어버리니까 저쪽에 지리산 있는데 섬진강 먹으려고 계속 내려가요. 좀 이상해 문장이. 좀 애매해. But 후기가야 연맹을 주도했다가 포커스지. 그치? 술 먹다 냈나 이씨. 후기가야 연맹. 그러니까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대가야는 진흥왕에서 멸망했다. 맞죠? 몇 년도예요? 532년 금관가야, 562년 대가야. 잊지 마세요. 대가야. 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538의 백제성왕입니다. 백제성왕 538. 자, 지방행정구역을 5경 15부 62주는요. 발의 어느 왕이죠? 이런 발의 선왕 되겠습니다. 선왕, 해동성국 선왕. 자, 5경 있고 15부에는 지방관 명칭이 뭐지? 도독. 62주 자사. 발의 거고요. 평양으로 수도로 옮겼습니다. 남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평양으로 수도로 옮겼다라는 것은 427년에 장수왕의 업적입니다. 장수왕의 업적. 자, 자동으로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연도들 말씀드린 거 있잖아. 짤데기 없는 거 나도 연도 얘기 안 해. 그 연도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어. 그냥 외워버려. 알았죠? 외워버려. 이게 이제 촬영을 빙자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뭐 흐름으로 역사를 파악한다? 개소리는 씹어서 갖다 뱉어버리세요. 그냥 외우세요. 어차피 시간 좀만 더 걸리면 돼. 평양천도는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남진정책. 그래서 쉬운 문제 1번에는 1번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직을 준비할 때도 1번이 답이야. 2, 3, 4번 안 봐도 돼. 그러지 말고 한 번씩이나만 눈팅이라도 하세요. 2번. 고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경제. 일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전시과 체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바는요. 뭐 상업이라든지 수공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고 농사법 이런 거 나올 터인데 겁나 쉬웠어. 진대법. 이거는 진짜 자, 고국 천왕 194 을파소 고구려 거고요. 만약에 고려 거로 나오려면은 흑창 아니면은 의창 이런 게 나와야 맞죠. 만약에 고려 거로 나오려면. 그다음에 건원중보 발행 널리 이용되지 못했다. 그럼 고려 화폐죠. 성종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 만들지. 이것도 맞고 그다음에 또 맞으려면 뭐 삼안해동 동국통보 뭐 은병 활구 막 이런 거 나와도 맞다. 왜? 유통은 다 실패하거든. 여러분들아 화폐 유통이 성공한 게 시기적으로 언제? 조선 후기. 구체적으로 인조, 효종, 숙종 때 상평통보 유통 시작이야. 알았어? 상평통보는 3번 발행되거든. 인조 때 최초, 효종 때 다음, 숙종 때 그때부터 유통 성공한다. 안녕. 2번 정답. 광산 경영 방식의 덕대제. 기억나요? 덕대제? 황해도 수안에는 광산이 원래 5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졸래 많아졌어. 그 덕대제라는 전문 경영인 시스템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 이 안에 멤버가 뭐 있어? 구멍 뚫는 혈주, 재련업자, 광부 이렇게 있지? 자, 조선 후기고요. 자, 농사 직설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고려 아닙니다. 고려에서 그나마 농서가 나온다 하면은 고려 충정왕 때 원의 반농사 농법, 농가, 농상, 집요 요 정도가 나와야지. 외국에서 농서가 전래됐다 이렇게 나오면 맞지. 농상, 집요. 고려 충정왕 때. 자, 문제 이거 쉬웠어요. 2번 난이도 하. 3번. 다음 자료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어. 그 형사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다. 지리적 요충지로 쩐다 이거야. 반도니까 대륙 진출 용이하고 해양 진출 용이하니까.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세도 위급하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격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도 가끔 나오는 사료인데
끝까지 읽어. 자,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 그럼 거기서 끝난 거지. 줄치고 끝난 거야. 그럼 조선 책략이죠. 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책략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네. 2차 수신사로 쪽파리를 갔던 김홍집이가 황준宪 만나고 갔다 왔어.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된 배경이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만손, 홍제학 등의 위정척사 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답은 강화도조약 체결 이전에 조선에 널리 퍼졌다가 아니라 1880년 이후에 널리 퍼진 거지. 강화도조약은 76년이잖아. 안녕. 흥선대원군이 척하비를 세우는 계기가 됐던 것은 넓은 의미로는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신미양요 직후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병인년에 척하비에 글을 쓰고 신미년에 비석을 세우잖아. 병인작, 신미립. 그러니까 이거는 60년대 모습이란 말이야. 조선 책략이랑 관련 없지요. 이만손, 홍제학, 위정척사 운동이 겁나게 오랜만에 나왔네요. 60년대 이항로, 기정진, 70년대 최익현, 그건 작년에 나왔습니다. 최익현. 80년대 이만손, 홍제학. 자, 3번이 답이네요. 청해 영선사로 파견된 김윤식에게서 소개된 게 아니라 영선사로 김윤식이 간 거는 81년 가을에 가요. 무기 만드는 걸로. 그러면 뭐라고 나와야 봤지?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에 의해서 소개됐다 이래야 되지. 몇 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알아듣겠어?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고. 자, 3번입니다. 4번.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요, 정부의 개화 정책을 추진되면서 구식군인과 구식군인 줄치고 도시하층민이 반발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선을 내정 간섭했습니다. 청나라가 막아줬죠. 자, 그래서 가를 체결하고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했다. 속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자는 나라 방자인데 속국이란 뜻이에요. 속국이란 뜻이야. 청의 상인이 내륙 진출을 인정했다. 얘네들이 내륙 진출을 와서 어디까지 왔죠? 양화진에 왔잖아. 그럼 우리 상인들은 어디까지 갔지? 베이징. 야, 너네 양화진 와? 우리도 북경 갈게 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북경 가고 청상인이 양화진 오고. 자, 그러면 이것이 뭐야?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다. 이모군란의 결과물로 장정이다. 여러분들아, 한성과 텐진조약은 이게 양력으로 말하면 85년 1월이 한성조약이고 85년 4월이 텐진조약인데 어떤 사건 이후에 체결한 거예요?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한 거다. 한성조약은 조선하고 쪽발이랑 체결하고 배상금 지불하고 퉁쳤고, 텐진조약은 누구랑 청이랑 일본이 맺은 거다. 알겠나요? 청 일본이 맺은 거다. 내용은요, 철수. 너도 철수. 조선이 요청하면 서로 이야기하고 동시 출병. 문제 해결되면 동시 철수. 이거잖아. 자, 그 다음에 재물포조약. 이거는 뭐 사건 이후? 이모군란 이후야. 만약에 그나마 고민했어도 3, 4번에서 고민했을 거야. 이모군란 이후에.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하고 일본하고 맺은 게 재물포조약이잖아. 그치? 답은 4번인데 조선하고 일본하고 한 거. 내용 뭐요? 배상금 50만 원 줄게. 그 다음에 너네들 군인들 들여와서 대사관에 백성들 지켜. 일본 군대 서울 주둔 허용. 알았습니까? 영사 지킨다고. 그게 3번 재물포조약이야. 만약에 일본이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군대 하면은 3번이 답이고 여기서는 4번이 답이고.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정. 이 장정이라는 의미는요, 속국이랑 강대국이랑 같이 체결할 때 뒤에 붙어요. 조약이라고 하는 건 동등한 입장에서 붙는 거고. 5번 위화도 회군 이후 사실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위화대군 우왕 때, 우왕 말년이지? 13 조선 건국과정 보문대 88 1388. 그럼 1388년 이거를 연도로 몰랐다고 쳐. 그래. 그럼 어찌됐건 조선의 건국과정 늦는 고려 멸망과정 알면 쉽잖아요. 자, 과전법은요 91년이잖아요. 그치? 정도전 조준이 주도한 거 급전도감 공양왕 때 91년. 정몽주가 살해됐다. 야, 최소한 정몽주가 살해되려면 이성계가 권력 잡고 정도전이 달라붙은 이유 아니겠냐? 1392년 4월 4일이거든. 한 6, 7년 전에 이게 7급에서 한번 나왔거든. 가나 다라 순서 문제로 할 때. 그래서 골 때리는 문제다. 근데 죽은 날짜도 아름다워. 4월 4일 날 돌아가셨어. 이방원이가 작살냈지. 자, 92년 4월 4일이고. 참고로 조선이 건국된 거는 1392년 7월 17일이에요. 어떤 책에는 16일이라고 나오고. 골 때리는 게 뭐야? 제헌절이랑 날짜가 똑같네.
7월 17일. 자, 한양으로 도읍을 이전하였다. 자, 나라가 만들어진 게 92년 7월이고 1392년. 1393년에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94년에 한양으로 옵니다. 한양으로 왔다 94년에 1394년. 그러고 5년 있다가 정종 때 다시 개경으로 갑니다. 1399년에. 그러고 1405년에 이방원 때 다시 옵니다. 한양으로. 됐죠? 자, 일단 도읍을 이전했다는 것은 94년으로 보시면 되고 황산다이첩 정답이네요. 황산대첩. 자, 여러분들아 외구토벌 할 때 홍산, 진포, 황산, 관음포, 쓰벌 이렇게 되지. 그냥 쓰시마정벌 이렇게 되잖아. 홍산대첩이 76년도고 진포, 황산이 80년이야. 알았습니까? 위화도 회군 전에 이성계가 인기 끌었을 때란 말이야. 남원 운봉에서 아지발도 박살내는 거. 됐나요? 자, 이건 80년입니다. 넘겨봐요. 아하, 내가 무엇을 좀 빵꾸나고 무엇을 좀 가볍게 생각해 그걸 보란 얘기야. 이 문제는, 기출문제는. 6번 다음에 논설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서 간접적인 힌트로 논설이라는 것도 힌트로 줬어요. 논설. 이날을 목노아 우노라. 한자가 이날이 시일이야. 야자는요 그냥 조사인데 뭐뭐이다라는 뜻이고 해석이 안 돼요. 시일야 방성대곡이란 얘기야. 방성대고 소리내어 크게 운다 이런 말이야. 이건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 중에 하나지. 민영환의 자결, 을사의병 일어나, 의거활동 일어나, 고종이 해의특사 파견했다가 작살나. 그 다음에 뭐시기야?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고. 장지연이에요. 장지연. 그럼 여기 또 뭐야? 이또 후작의 본인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또 2등이냐 이게? 2등 같은데? 히로부미가 박문이겠네? 발음하기가 힘들었어. 한성수보 창간은 박문국에서 하죠. 188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자 정부정책 홍보지 관보라고 하지. 1883 박문국에서 때려박은 거. 한국통사는요 박은식이 저술한 거죠.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 1915년에 만든 겁니다. 조선 흥선대원부터 조선 멸망사까지 이 한국통사에서 강조되는 글자 한 글자. 한국통사가 답이려면 한 글자. 혼! 민족 혼백. 나라는 형이요. 정신은 백이다. 혼백. 이게 한국통사 키워드야. 독사신론. 1908년에 신채호 선생이 만들었던 민족주의 사학의 기초가 되었던 책입니다. 역사의 3요소는 시간, 공간, 인간. 그거 얘기하는 거. 신채호 겁니다. 1908년. 황성신문 주필. 황성신문 사장님이요. 주필이기도 해. 메인 논설 쓰는 사람들을 주필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예. 박은식으로 많이 했더라고 학생들이. 자, 요게 그나마 찌끔 모를 법한 문제. 난이도 중하 정도. 자, 7번 왕의 제2기간 집현전 계승에서 홍문관 설치했대요. 훈구 세력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직을 비롯한 살림 세력들을 많이 등용했대요. 조선 성종 스펙입니다. 성종. 대전 통편은요. 자,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 세주 때 시작. 속대전 영조. 대전 총편 정조. 대전 회통 흥선대원군. 여기는 정조고 동사 강목. 아마 2번 학생 틀린 학생들은 2번에 서거정의 동국통감으로 많이 찍었던 것 같아. 당황할 수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앞으로. 동사 강목은 조선 후기에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편찬한 건 1778년에 정조 초기에 편찬된 겁니다. 알았죠? 정조 때. 동사 강목. 동군여지 승남은 지리서야. 관찬 지리서. 동군여지 승남. 신증 동국여지 승남은 중종 때고. 알았지? 정답이고요. 훈민정음 운해라고 나오죠? 이건 조선 후기 영조 때인데 신경준의 국어연구 서적이야. 훈민정음 운해, 유희의 언문지 이런 것들, 이의봉의 고금성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약용의 아언각비 이런 게 다 실학자들의 유교 국어연구 서적으로 나와요. 훈민정음 운해.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다. 학생들이 틀린 게 이게 은근히 많이 틀렸더라고. 자, 정치사하고 문화사하고 섞은 거요. 자, 8번 반란입니다.
웅천주, 웅주, 웅진주, 도독, 헌창, 김헌창이야. 그래서 여러 지역들이 다 밑에 꿇었어요. 소백산맥 아래에는 신라밖에 없었어. 한때 그냥 한 거의 3분의 1을 다 먹었어. 근데 몇 달 만에 박살나 버렸어요. 그냥 박살났어. 헌헌, 헌덕왕, 김헌창. 자,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헌덕왕. 천민 중심이 된 신분해방 운동 성격이다. 천민이 중심이 된 신분해방 운동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전주 관노비의 난도 저 멀리 있지만 비슷해요. 약간의 그 경대승 때 있었던 전주 관노비의 난. 그 제일 먼저 떠올린 건 뭐냐 이건? 만적의 난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냐? 그래 안 그래? 만적의 난. 99.9% 만적의 난. 1%는요. 0.1%는 전주 관노비의 난도 신분해방 운동의 성격이라고요. 제가 해설에는 그냥 만적의 난을 넣었어요. 헷갈릴까봐. 만적이고요. 반란 세력은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 뭐 자랑이고 나발이고 이거 우리 기출문제 동영 모의고사 할 때 하지 않았어? 했던 것 같은데. 김헌창 맞고요. 주동자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했다. 그 아버지가 김주원 아니냐? 무열계 김주원. 김경신이랑 붙었다가 떨어지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무열왕 직계에 단절되고 내물왕계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무열왕계의 마지막 왕이 누구야? 해공왕이잖아. 그럼 해공왕이 빡살나고 내물왕계 김양상이 왕이 되게 된 계기는 결정적으로 해공왕 때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지. 96 각간의 난, 대공의 난, 그리고 결정타. 무슨 난 때 해공왕이 죽어? 김지정의 난 때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김지정의 난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습니까? 그 계기가 된 거니까 김지정의 난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요게 된다. 요것도 뭐 조금 어려웠을까 싶은데 왜 이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냐면 솔직히 변두리 문제거든. 메인 문제가 아니거든. 변두리 문제라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힘내자고. 9번 사건 이후 홍서봉 누군지 알아볼라. 난 죽을 때까지 홍서봉을 얘기 안 할 거예요. 차라리 뭐 이봉창, 윤봉기를 하지. 한의 글을 받아. 한이라는 건요 칸이야 칸. 이게 이제 걔네 발음으로 유목민족 발음으로 칸이고 우리 발음으로 간이야 간. 마립간 할 때 간. 근데 이제 중국 발음은 한이야. 그러면 유목민족이니까 누군지 몰라요. 거란인지 여린인지 몽골인지 보자고. 대청국 동글배기치고요. 대청국은 청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청나라.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알린다. 짐이 이번에 정벌하러 온 것은 짐이 이번에 청나라 황제가 정벌을 하러 왔디야. 청나라 태종이. 그러면 청나라가 쳐들어오면요 어느 나라요? 어느 나라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중에 어느 나라냐고? 조선 전기 후기. 후기. 청나라가 쳐들어온 게 정묘라냐 병자호라냐? 그렇게 찾는 거야. 알았어요? 아 이거 조선의 후기에 인조 때 병자호란이구나. 그렇게 찾는 거라고요. 쳐들어왔어. 그래서 어때? 롯데월드 앞에서 이 양반 대가리 꿇어 이 새끼야. 삼전도에 굴욕당하는데 인조 대가리 꿇었어 이때. 이번 정벌하러 온 것은 원래 죽이기를 좋아하고 얻기를 탐해서가 아니다. 너 무릎 꿇으려고 왔다 이 새끼야. 군신관계 하라니까 왜 안 해 임마. 본래는 늘 서로 화친하려고 했는데 그대 나라의 군신이 먼저 불화의 단서를 야기시켰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 사건은 병자호란인데 병자호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막사, 오달제, 홍익한, 또 누구지? 윤집. 이 사람들 청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 다음에요. 삼전도에서 개쪽을 당해.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조선 관리한테 쓰라고 해.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여진족이지? 여진말, 한자, 우리말 다 적혀있어요. 알았습니까? 이제 지금도 있어. 2009년인가 8년인가 어떤 양반이 락카치를 버렸어요. 이거 굴욕적인 비석이야 이러면서 그거 다시 복원하는데 돈 들이고 그랬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2000년대 초일 거야. 2008, 9년 그때쯤에. 서울 송파에 가면 삼전동이란 동네가 있다. 그 근처에 세워졌다. 비석도 겁내 커. 그러면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또 소현세자 복림대군 끌려갔지. 그냥 8년 동안. 그거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삼전도비가 세워졌다. 맞아 틀려? 맞아요. 굴욕의 비석. 이괄의 난, 정묘호란의 배경입니다. 자 쌤이 만약에 시험 나오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섞는다 그랬지. 그랬잖아. 이건 1624년에 이괄의 난이야. 자기가 1등 공신 못된 거 빠기 쳐갖고
한양 점령하니까는 저 공주까지 왕이 인조가 피난 갔던 사건이에요. 정묘란의 배경이야. 세 번째,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한 거는, 인조는 피난의 아이콘이잖아.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간 거는 정묘란 때야. 그러면 이 병자호란 때는 어디로 튀었어? 강화도로 튀려다가 길 막히니까 남한산성 튄 거라고. 남한산성 튄 거라고. 3번도 정묘란. 정봉수 용골산성에서 항전했다. 자, 정묘라가 병자호란에서 의병 나오는 거 뭐만 나온다 했어? 정묘만 나온다 그랬잖아. 정봉수 이립. 정봉수 이립. 이게 정묘란이야. 병자호란 구하라는데. 알았냐? 근데 이제 공을 치하하지 않으니까 이 양반들이 뭐야 이거 하고 나서 병자호란 때는 이 의병이 안 나온다고요. 자, 10번 해서 9번에는 1번이 되겠고, 10번 가라 시기순. 13도 창의군. 무슨 의병? 정미의병. 자, 정미의병은 1907년 잘 들어. 1907년 7월 20일 고종이 잘렸어. 해익사쌤에 7월 31일 중앙군이 해산됐어. 7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 원인이 돼서 12월에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져요. 1907년 때려도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12월. 1907년 12월. 지방군을 10정으로 조직했다. 구서당 10정. 통일신라 신문왕. 통일신라 신문왕. 자, 친위부대인 장용영 설치했다. 자, 규장각을 만들고 장용영을 만들고 초계문신하면 정조 때지. 그냥 정조입니다. 중앙군의 2군 6위다. 자, 2군 설치한 건 현종, 6위 설치한 거는 성종. 알겠습니까? 어느 책에는 2군 6위가 완성된 게 목종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우린 공식적으로 현종이라고 때리세요. 고려 현종 때입니다. 이런 게 이제 복합 문제야. 복합 문제. 저희는 공부 안 했을 것 같아? 기본 이론 공부할 때 뭐냐? 역대 우리나라 중앙군, 지방군 주르륵 정리한 거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야. 알았죠? 이건 약간 체제사 문제랑 왕의 업적사랑 엮은 겁니다. 그래서 10번에는 정답 2번. 됐나요? 자, 11번. 메초친 이 회의 이후 잘 봐. 미영소 3국의 외무장관. 그러면 끝난 거야. 이게 모스크바 3국 3상회의잖아.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 있었대. 그럼 모스크바 3상회의가 몇 년도 몇 월 이후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왜요? 왜 몇 월까지 알아야 돼?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됐고, 알았냐? 그 광복된 날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되고 9월 6일 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해. 건준위에서 9월 7일부터 남한의 미군정이 시작돼. 메가더 포고령 1호. 9월 8일 날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8월이 광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앞에 것도 뭐 또 있단 말이야. 앤드 그 다음에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45년이어도 광복한 직후 것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게 뭐야? 정부 수립사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가자. 50총선거는 48년이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 국회의원 200명 뽑으려고 했는데 2명 못했지. 제주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에서. 48년이고요. 좌우합작 7원칙이다. 45년 6년이구나. 46년 몇 월이더라? 3월달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일어나죠. 뻐글이 났죠. 그래서 석 달 있다가 이승만의 정읍반을 하지. 46년 6월달에. 그치? 미쳤다 이거. 여운형과 김규식이 7월달에 46년 7월달에 좌우합작 위원회를 만들지. 그리고 석 달 있다가 10월달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지. 46년 10월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46년 10월인 거 알아요. 나도 아는 거 알아. 이 문제 다 확인해 본 거 알아. 근데 이거를 다시 되새겨 보자고. 내가 이거 무슨 문제라 그랬어? 정부 수립사 문제라고.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코딱지 많은 것들을. 자, 그 다음에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 건국동맹이 44년 8월에 만들어지거든. 44년에 광복한 날 건준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45년 8월 15일이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진짜 너무 지랄같이 냈다. 이건 이승만 정부 초입이잖아요. 48년 9월입니다. 건준위가 반민특위가 결성된 게 48년 9월. 원래는 2년 계획으로 이 친일파 처단하려고 했는데 국회 뿌락치 사건이 일어나 49년 6월인가에. 그래서 8월 달에 없어져요. 49년 8월 달에. 489, 498 이렇게 되는 거야. 기간이. 그래서 11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밑줄 친 가람. 지나간 말로 했었는데 좀 더 강조해 줄 걸 그랬어. 가람이 뭐야? 내 친구 이름이야. 김가람. 가람이 절이야. 사찰이야. 가람이야. 가람이 절, 사찰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왕께서 좌평이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백제지 육좌평제도 백제 고이왕 때 만들제 좌평 사택 적덕 동글베기 치고 따님 줄체. 자 기억납니까? 백제 무왕의 와이프가 선화공주 한 명인 줄 알았는데 2009년에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제일 밑에 주심추에서 거기에서 뿅하니 사리봉안 기록이 나왔다. 이 탑은 사택 왕비이신 사택 적적의 따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학자들이 막 미쳐버린다고. 왜 와이프가 또 있었어? 돌아버리겠네. 사택 적덕은 누구 와이프? 백제 어느 왕? 무왕 와이프라고. 그러면 사택 적택의 따님은 어레저레 아브라블레레 삼보를 받는데 그러면 이 가람은 이 절은 뭔 절이냐고. 익산 미륵사라고. 알았습니까? 미륵사와 관련 있는 거. 목탑의 양식을 간직한 석탑이 있다. 자 얘네들은 삼탑 삼사찰 삼탑 삼금당의 구조란 말이에요. 부처님을 모신 전당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그 앞에 탑이 석탑 가운데 목탑 옆에 석탑 있는데 다 때려 부서지고 서쪽 탑에 있는 서탑만 남아있다고. 거의 다 무너진 거 2018년에 완성하려고 했는데 2019년에 완성돼서 지금 오픈돼 있단 말이요. 미륵사지 석탑 얘기하는 거라고. 저 소리 조금 신경 써도 그냥 말자. 자 미륵사지 석탑은 뭐시기냐, 목탑 양식이 석탑으로 전환되는 최고의 탑이 된단 말이야. 1번 미륵사지 석탑 맞고,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탑이다. 흰색 대리석으로 만든 게 두 개 있지. 고려 충무광 때 경천사 10층 석탑 원의 양식 모방, 그걸 또 모방한 게 조선 세조 때 원각사 10층 탑. 내가 해설에 뭐라고 써놨냐, 이거는 경천사 10층도 맞고 원각사 10층도 맞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 경천사 걸 물어본지 원각사 문제 어떻게 알아. 이렇게만 나오면. 대리석으로 만드는 거야. 공통점이요. 세 번째, 성주산문을 개창한 낭해화상의 탑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낭해화상 탑비랑 백제랑 상관없어요. 이 신라 거야. 알았습니까? 구산선문 중에 하나를 만들었던, 여기 뭐시기더라? 어디 갔어? 성주산문. 뭐 산문이라고 나왔지. 그러면요 선종 구산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최소 저도 몰라도 이건 뭐야? 신라 통일신라 거란 말이야. 낭해화상 탑비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문화스파트에 통일신라 하대. 이게 통일신라 거라고. 통일신라 거.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한 모전석탑이다. 우리 뭐 있어? 분황사 모전석탑. 어느 왕? 선덕여왕. 선덕여왕.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미륵사지 석탑 얘기하는 거예요. 미륵사와 관련된 거. 13번. 조선 세조대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만을 골라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병혁파 누구세요? 우리 방원이 아저씨 아니야? 이방원. 집현전 폐지. 세조. 왜 집현전을 폐지해요? 집현전의 학사들이 목숨 바쳐서 단종 컴백하려고 했잖아요. 이 양반 왕 되고 1년 있다가 1466년에 집현전을 계속 내비로 두면 또 이런 놈이 또 나올 거야. 사육신이. 그래서 때려 부신 거야. 그거를 다시 이제 계승 발전시킨 게 홍무관 성종이고. 자 경국대전 완성. 자 경국대전 편찬 시작하면 세조 맞지. 세조 때 시작해서 어느 왕 때 완성? 성종 때 완성. 그러면 세조 때는 두 편의 법전이 만들어지는데 뭐지? 호전, 형전. 육조에 대한 법전, 이건 행정법전이야. 경국대전은. 호전, 형전은 세조 때 만들어지고 나머지 4개는 성종 때 완성 반포. 자 빼고 육조직계제 시행. 자 이렇게 나왔어요. 육조직계제 시행이라고 나왔어. 근데 조심할 건 뭐야? 부활이라고 하면은 퍼펙트한 건데 시행이라고 하면은 태종도 맞고 세조도 맞는 거야. 최초 실시하면 태종 이방원이 되는 거고. 알았습니까? 육조직계제 최초 실시한 사람이 태종, 의정부서 사제가 세종, 그때로 부시고 육조직계제 부활한 사람이 세조. 요 말 이해했지? 2명 다 맞다고. 태종도 맞고 세조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니은 리을. 13번에 4번. 14번. 임정 관한 사실이다. 시기순으로 발익이나 해라. 이거는요 뭐 대한민국 하우스 선생님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임정은 무조건 나온다 얘들아. 무조건 나온다. 자 한인의 국단 우리 강조하는 연도 몇 년도? 31년도. 점 몇 월이지? 몇 월까지 기억해야 돼. 왜? 만약에 여기에 뭐가 쳐나와버리면 좆대냐. 만주사변 나오면 좆대는 거야. 만주사변이 31년 9월이란 말이요. 한인의 국단이 31년 10월이고 같은 연도요. 근데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는 있지. 만주사변 때문에 어메 무섭다 하고 한인의 국단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따로따로 하면은 뭐요? 이렇게 되는겨.
자, 얘는 31년 10월까지 기억하세요. 한국광복군은요 충칭 도착한 다음이지 40년.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 메인으로도 한 3년 전에 나왔어요. 1923년입니다. 23년 시즌 1 때 상하이 시기 23년. 국민대표회의 이거 누가 빡쳤어? 신채호. 누구 욕 처먹었어? 이승만. 그거잖아. 창조파 개조파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주석 부주석제는 몇 차 개헌이야? 5차 개헌. 자, 1차 19년, 2차 25년, 3차 27년, 4차 40년 주석제, 5차 44년 주석 부주석제. 기억나죠? 연도 알고 있으면은 임정 스토리고 나발이고 연도 알고 있으면 이거 5초도 안 걸려요, 솔직히. 딱딱딱딱 후루룩 이렇게 하면. 자, 우리는 그런 패턴으로 열심히 하자고.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15번 요것도 연도 문제입니다. 아침에 담배를 피러 딱 갔습니다. 야, 연도 문제 많이 나왔더라. 쌤, 저 연도 문제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그래? 야, 그 1차 조선 교육령이랑 2차 조선 교육령 그 연도 문제 아니야? 1차 내가 조선 교육령 1차부터 4차까지 연도부터 외우라 그랬지. 내용이고 나발이고 연도부터 하라 그랬지. 1차 11년, 2차 22년, 3차 38년, 4차 43년. 그 연도만이라도 외웠으면 11년부터 22년 사이에 뭐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내용이고 나발이고. 그러면 경성제대 밀립대학 설립운동 실패하고 나서 1924년에 쪽발이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이게 46년에 서울대로 바뀌는 거 24년이고요. 유경공원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왜 쳐나오고 지랄이야. 자, 유경공원. 자, 얘들아 기억을 되새기라고 하는 거야. 왜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한 줄짜리라도. 개항기 문화사 파트에 학교 만드는 게 있어. 83년에 원산학사, 83년에 동문학, 86년에 유경공원. 기억하라고. 알겠는가? 95년에 교육입국 조사하면서 한성 요거 잊지 말으라고. 1886년 아니야. 우리나라 최초의 관리학교 86년. 28 독립선언은요 3.1운동 배경 중에 하나지. 19년 2월 8일 아니야. 뭐 조선 청년 독립단 저기 뭐야 그 나중에 개새끼 되는 새끼 있잖아. 이광수가 일본 가서 일본 도쿄 유학생이 쓴 거 19년이니까 쏙 들어가잖아. 3번이고요. 자, 보안에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1904, 5, 6, 7에 4년 1904년. 4번은 1904년. 예, 고생했고요. 자, 16번 문제. 자, 가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강조 동글배기 치고요. 강조. 목종이 모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태우와 함께 천추태우 목 놓아 울며 법왕사로 옮겼다. 잠시 후 황보유 등이 가를 받들어 왕위에 올렸다.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고 양국공으로 삼고 군사를 보내 김치향 부자와 유행간 등 친인을 죽였다. 유행간이 누군지 알아요? 목종 남친. 동성연애자잖아. 그럼 공민왕 남친은 누구야? 홍윤. 유행간 몰라도 돼. 근데 이번에 고려 거란전쟁 영화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유행간이가 여자같이 생겼더만. 그러니까 드라마 캐릭터상 조금 나오다 죽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누가 왕이 돼? 현종. 고려 현종 스펙 찾으면 돼. 고려 현종 스펙. 윤관 별무반 편성. 윤관이 별무반을 만든 건 숙종 때야. 숙종 죽기 1년 전에 1104년에. 그리고 숙종 다음 왕인 예종 때 여진을 정벌한단 말이야. 일단 만들었으니까 숙종 때라고. 연도 몰랐다 하더라도 숙종 때다. 외적이 침입하여 국왕이 복주로 피난하였다. 자, 이것 때문에 이거 틀린 학생은 또 현종이 또 피난의 아이콘이잖아. 또 한 번밖에 피난 안 했지만 그래도 임팩트가 세잖아. 피난의 최고 아이콘은 인조야. 정묘호란 전에 이괄해난 때 공주, 정묘호란 때 강화도, 그 다음에 또 뭐야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도망의 아이콘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또 현종이 나주 피난 갔는데 복주 갔다 했어요. 공민왕이 홍건적 2차 때거든. 홍건적 2차 때. 2번은 공민왕이다. 3번 서희. 이거는 성종 때다. 거란의 1차다. 불교경전 집대성 초조대장경. 야, 수도가 털렸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것도 넓은 의미로 불교사 특강을 들었다면 마지막에 대장경 했었는데 초도대장경 현종 때 시작해서 11년에 처만들었다. 아무튼 4번이 답이라고요. 자, 현종 4번이 답이라고. 17번 가나 사이.
순종의 인산일 줄치고요. 동척을 철폐하라. 선생님 이상해요. 동척은 1908년에 만들어지는 건데 굳이 동척과 관련이 있자면 1912년부터 18년 그 토지조사 사업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 동척은 1908년에 만들어져서 1945년까지 있었어 쭉. 알겠습니까? 있었다고.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사를 때려 부실 때 그때도 동척이 있었어. 1929년에 광주학사 항일운동 있을 때 동척 체인점이 나주 광주 있어갖고 거기 통합기차에서 쪽발이 관리 자식이 거기서 막 사고 친 거야. 여기 순종의 인산일, 일본 지주제 소장료 바치지 말라는 운동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뭐요? 60만세 운동. 순종의 장례식 1926년 60만세 운동. 가는 60만세 운동 26년. 광주에서 요거 현피 떴다. 광주학사 항일운동 잘 봐야 돼. 광주학사 항일운동은 29년으로 끝내지 말고 29년 11월로 끝내세요. 왜? 문제를 더 더럽게 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 했니라는 거에 1929년 1월 달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답이거든.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29년이거든. 광주학사 항일운동도 29년이고 29년 11월까지 가세요. 알았띠용? 신간의 창설 27년이죠. 27년에서 31년까지가 신간이니까 창설은 27년. 쏙 들어가네. 진달학회는요 이병도 손진태 등이 만든 건데 실증주의 사관 34년 요때 만들어지고 43년에 치안유지법으로 뻐글이 납니다. 34년입니다. 안 들어가. 조선형 평사 이렇게 한 줄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진주, 이학찬, 백정차별하지마 23년 국채보상 이거 기본 아니야 이거. 대구 광문의 서상동 김광재 1907년.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순서 문제로. 야 솔직히 60만세하고 광주학생하고 뭔 상관이냐? 1, 2, 3, 4번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건 철저한 연두파악 문제란 말이야. 이거를 1, 2, 3, 4번을 박스 안에다 가나다로 때려놓고 일제시대에 있었던 거 순서대로 골라라. 이래도 맞출 줄 알아야 된다고. 연도가 중요하다고. 연도가 근사에서는요. 그래야 빨리 정확하게 푼다고. 제발 18번 요것도 연도 문제야. 조선건국동맹은 44년에 여운형과 안재홍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광복한 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뀐단 말이야. 44년이고요. 몇 월 달이에요? 몰라도 돼. 8월 달인데 몰라도 돼. 44년. 그 다음에 조선건국동맹이 비밀결사라고 봐야 되나? 쌩까? 알았어요? 우리가 비밀결사면 신민회하고 의열단 정도 생각하시면 돼. 자 2번 요 연도도 중요하지. 중국 관내 우한 한코우 코로나 터진 데서 의열단에 김원봉이가 처만들었어. 조선의용대 38년 연해주 지역의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광복군 정부 이 지랄 같은 걸 또 냈네. 자 여러분들아 10년대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미주 짱깨 거기에 독립운동 기지 만들잖아. 1914년에 만들어진 거야. 대한광복군 정부가 1914년에 10년대 겁니다. 자 14년을 몰랐다 치더라도 밑밥 세팅할 때 어느 지역에서 뭐 독립운동 기지 뭐 만들었냐 그럼 10년대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서일 웨스트원 대한독립군단. 이것은 뭐에서 뽑아온 거냐? 1920년 봉오동 6월, 훈춘 10월 초, 청살리 10월 중순, 10월 말 간도 참변. 그 다음에 20년 12월에 대한독립군단이야. 이건 무장독립투쟁사 할 때 20년대 초반과 할 때 거기서 나온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30년대 사실은 2번이 되겠네. 알았습니까? 2번이 되겠네. 19번 밑줄친 이 나라 송나라 사신 서긍 하면은 이 책이 뭐지? 고려도경. 알겠습니까? 고려도경. 어느 왕 때죠? 인종 때. 여진족이 졸라게 쳐들어오고 하자 송나라가 비리비리 해갖고 고려한테 SOS 때리려고 왔어. 고려도경. 정말 골 때리고 신기한 건 뭐냐? 여기에 그림책도 있고 지도도 있고 있거든? 그거만 쏙 빼버리고 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 분석해서 고려 땅이 한반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런 학자들도 좀 있어요. 좀 골 때리는 학자들인데 있어. 이 나라 빛깔의 모양에서 도자기 빛깔 푸른빛 비색이라고 부른다. 근래 와서 솜씨가 교묘하고 빛깔이 예쁘다. 고려청자 보고 졸라 좋아하는 상황이겠네. 여기서 고려청자는 상감청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상감청자는 무신직권기 때 나와요. 그 전에 순청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는 어느 나라야? 서궁에 고려도경 나왔어. 서궁을 몰랐다고 쳐. 송나라 나왔어. 그럼 어느 나라요? 고려지. 전기야 후기야. 고려 전기. 우리 고려 전기는 송나라. 고려 후기는 원나라란 말이야. 그럼 이 나라는 고려라는 걸 송나라만 나와도 풀 수 있는 거야. 자 가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시대 건축물이잖아. 주심포 양식. 자, 17세기 양반 임진왜란 이후에 양반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다층 건물이자 내부가 하나로 젖도 통한 게 뭐 있냐?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화엄사 각황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이건 조선 후기 거 아니요. 18세기에는 저쪽에 양반과 분홍들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 쌍계사, 계암사, 성남사. 이게 18세기 사찰이고. 그러면 2번이 우리가 또 뭐 동모할 때 쌤이 여기 굴에 가봤는데 지리산 자락이 막 어마어마 히브를 막 2번이 답이다. 요걸 조금 또 문화사 파트랑 엮여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힘내자. 근데 나도 조금은 반성하는 게 1분 안에 끝낼게. 조금은 반성하는 게 뭐냐면 불교사를 수업을 할 때 쌤의 포커스는 뭐냐? 빡 승려들. 또 외부인도 볼 수 있으니까 거의 우리만 보겠지만 승려들 막 원효 의상 의천 진을 야 근데 조형예술도 중요하니까 불삽 탑 뭐 불상 탑 사찰도 하자 하면 조금 가볍게 해갖고 니네들이 너무 가볍게 들은 것 같아. 스님들을 조져야겠구만 이래서 안타까운 문제. 야 2년 전에 지방직에서 뭐 나왔냐? 영주 봉정사 극락전이 또 단독으로 나왔단 말이야. 2년 전에 가장 오래된 건축물 하면서 고생했어요. 가게날 기관지 한글 조선어 연구회. 국문연구소는 1907년에 만든 거고요. 이걸 계승한 게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고요. 조선어 연구회에서 스펙은 2개만 기억하면 되고요. 이거 2개. 나머지 한글 맞춤법 동일한 뭐 외래 표기법, 그다음에 맞춤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 시작하고, 이거는 조선어 학회고 1931년. 그다음에 대한 이거 왜 나와? 대한자광회는 1906년에 만들어졌다가 7년도에 고종강태 반대하다가 뻐글이 난 단체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 선생님 조선광문회는 뭐예요? 제발 얘들아 끝까지 들어. 조선광문회가 다음에 지방직의 답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해. 그러니까 좀 잔소리 많이 할게. 끝났어. 대충 해. 그냥 대충 하다가 80점 90점 맞는다고. 100점 맞자고. 끝까지 가자고. 조선광문회는 1910년에 나라 망하기 직전에 최남선하고 박은식하고 우리의 고전을 정리하겠다고 만든 거야. 이게 조선광문회야. 이건 뭐로 나올 수 있어? 박은식이라는 아저씨의 스펙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답이 아니어도 출제된 거는 또 쳐나온다고. 잊지 말라고. 다음에는 조선광문회가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